위원으로서 이 자리가 죄송스럽기도 하고 너무나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. 이번 월드컵을 통해서 지금까지 해왔던 대로 하면 안 된다라는 그런 문제, 그런 벽에 부딪힌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 정몽규 축구협회장이 사퇴했던 어제 이 박지성 위원장을 필두로 한 K축구 혁신위원회가 출범을 했죠. 공동위원장으로 참석한 박지성 위원장의 이야기를 조금만 더 들어보겠습니다. 저나 이용표 위원, 박주호 위원도 축구 선수 출신이고 그렇기 때문에 축구인으로서 이 사안에 대해서 책임감을 갖고 또 이 자리에 있는 것이고 많은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으신 만큼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역할에서 충분히 모든 논의를 거쳐서 좋은 안들을 많이 만들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. 일단 많은 축구인들이 참여하는 민주적 절차에 따른 선거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은 저희 모두가 다 공감을 했고 또한 지금 현행 제도로서는 안 된다는 또 엄중. 자, 어제 열린 K축구 혁신위원회 할 얘기가 정말 많았나 봅니다. 회의 시간이요 예정보다 50분 이상 초과가 됐다고 하는데 총 길이를 보니까 그러면 거의 3시간 가까이 한 거예요. 도대체 무슨 얘기가 그렇게 길게 오고 간 거죠? 일단 말씀하신 대로 예상보다 50분 정도 추가가 됐습니다. 그러면서 혁신위의 성격을 하지만 자문이라고 분명하게 선을 그었습니다. 어허. 이렇게 혁신위 안에는 박지성 위원을 비롯해서 대한체육협회, 문체부가 다 참여하기 때문에 굉장히 큰 규모로 또 이제 의미 있는 기구라고 할 수 있는데 주 1회 회의를 이어가면서 한국 축구의 발전적 방향으로 나간다는 거죠. 네. 자, 그런데 K축구 혁신위원회죠. 결국은 이 감독이라든지 혹은 대한축구협회장 누가 될 것인지 이런 부분보다는 전체적인 거버넌스를 얘기했습니다. 거버넌스 개혁이 무슨 얘기냐면요. 한국 축구를 위해서 근본적으로 바꿔야 될 가장 큰 화두는 무엇인지 바로 그걸 던지자는 거죠. 그래서 방금 박지성 위원이 한 얘기 중에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. 바로 많은 축구인들이 참여하는 민주적인 절차를 통해 선거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건데 결국 이렇게 선거를 통해 대한축구협회장이 결정되면은 축구협회 안에서 감독 선임이 되기 때문에 결국 그 큰 그림이 제대로 그려져야지 이런 부수적인 그림까지 제대로 그려질 수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. 네. 첫 단추를 잘 껴야 되고 큰 그릇이 제대로 구멍이 안 나야 그 안에서 뭐라도 할 수 있겠죠. 그런데 좀 우려스러운 건 혁신위가 강제성은 없다면서요. 또 이게 정해졌다고 무조건 해야 되는 것도 아니라고요? 네, 맞습니다. 사실 이 부분은 우려가 되는 지점이기도 한데요. 네. 더 큰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조치이기도 합니다. 왜냐하면은 혁신위 같은 경우는 원래 이게 딱 어떠한 권력을 갖고 있는 기구가 아니라 지금 이 상황을 조금 더 혁신적인 방향으로 만들기 위해서 만든 임시기구라는 거죠. 그렇기 때문에 현재 구속력을 갖고 있지는 않다는 겁니다. 혁신위에서 이렇게 가는 게 어떨 거라고 제안을 했을 때 대한축구협회에서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. 자, 그럼에도 불구하고 혁신위가 왜 힘을 갖고 있냐면요. 일단 이렇게 문체부나 대한축구협회가 있기 때문에 자문위 형식으로 얘기를 하더라도 그 얘기를 가볍게 들을 수 없다는 거고요. 더 중요한 거, 혁신위의 이 행동과 또한 어떠한 결정을 국민들이 다 지켜보고 있다는 겁니다. 그렇군요. 국민들이 지켜보는데 그 안에서 혁신위가 납득할 만한 어떠한 개선안을 내놨는데 그걸 대한축구협회가 받아들이지 않는다. 그 또한 또 다른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죠. 하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모로 볼 때 왜 구속력이 갖지 않다라고 선을 그냐면은 정치적 기구로 해석되는 것은 굉장히 이거 조심스럽게 바라본 겁니다. 왜냐면은 전 세계 이제 축구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FIFA 같은 경우도요. 정치적 개입을 굉장히 크게 문제 삼고 있다는 거죠. 과거에도 실제로 인도라든지 몇몇 국가에서 이 축구에 정치가 개입됐다는 이유로 FIFA가 문제 삼은 적이 있기 때문에 혁신위의 활동과 범위를 규정해 놓은 거라 볼 수 있습니다. 그렇군요. 자, 지금 말씀 들으신 것처럼 민주적이고 투명한 이 조직이 갖추어지면 여러 가지 해야 될 시급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차기 축구협회장 선거죠. 박지성, 이용표 두 위원이 과연 나설지 축구 팬들은 굉장히 관심이 높습니다. 그런데 어제 박지성 위원장이요. 이 같은 축구 팬들의 기대에 딱 선을 그어서 입장을 밝혔습니다.
차기 협회장 선거에는 누구 나서지 않기로 했다. 여기에 참여를 할 때 회장을 출마하려는 마음을 먹고 들어왔다면 또 뭔가 다른 쪽으로 해석되는 여지도 충분히 있고 공정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현장의 축구인들 중에서도 좀 협회장에 대한 또 어떻게 좀 비전이나 이런 거 갖고 계신 분들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. 뭐 결국엔 이 혁신위가 지속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하지는 않습니다. 협회가 지금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신뢰를 회복하는 걸 도와드리는 그런 측면에서 혁신위가 존재한다고 생각을 하고요. 많은 팬들이 박지성, 이영표, 박주호 위원 이렇게 셋 중에 하나가 좀 출마를 했으면 하는 의견이 많더라고요. 근데 아닌가 봐요. 일단 혁신위가 꾸려졌죠. 네. 이 안에 들어오는 사람들의 조건은 뭐였는지 최희영 문체부 장관이 얘기를 했는데 그 조건 한번 들어보세요. 네. 일단 축구 발전에 대한 시야와 역량을 갖추었다. 두 번째, 부당함에 맞서고 분노를 용기 있게 표출할 줄 알아야 된다. 세 번째, 국민의 신뢰와 축구계 내부에서 신망이 두텁다. 세 가지 모두 박지성, 이영표 모두 해당이 되죠. 자, 그런데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. 차기 협회장 선거에 출마하지 않을 분을 고려해 이들을 모셨다.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. 네. 방금 박지성 위원도 얘기했지만 차기 출마까지 생각을 하고 이 활동을 한다? 그러면 다음번에 나한테 유리한 조건으로 무언가 만들지 않을까라고 누군가 문제 제기할 수 있다는 거죠. 일종의 이해 충돌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. 네. 많은 사람들이 박지성 혹은 이영표 같이 누구보다도 먼저 한국 축구에 대한 쓴소리를 내고 누구보다도 오랫동안 투신했던 사람들이 축구협회장에 나서주길 바라는데 아하. 그 이전에 가장 강조하는 건 신뢰 회복이죠. 그렇군요. 신뢰 회복을 위해서 혁신위의 활동을 하는데 이 혁신이 역시 투명해야 된다.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음 차기 협회장, 즉 어떠한 권력에도 관심을 갖지 않은 상태로 혁신위를 이끌어 나가겠다는 측면에서 이 세 사람이 확실하게 선을 그은 겁니다. 네. 뭐 이 세 사람을 향한 이 믿음은 분명히 저도 같습니다만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믿음이 더 강해지네요. 더 투명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나가지 않는다라는 말이 소름 돋게 더 믿음을 가게 하는 것 같습니다. 자, 정몽규 전 회장, 홍명보 전 감독. 자, 이 두 사람과 함께 축구 팬들의 비판을 가장 집중적으로 받아왔던 인물 가운데 하나가 있습니다. 바로 이임생 전 축구협회 기술총괄이사인데요. 어제 캄보디아로 떠났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. 2년 전에 홍명보 전 감독 선임 때 가장 큰 역할을 했던 장본인이 바로 이 사람이었죠. 집 앞에 가서 오후 내내 기다리시다가 11시에 만나서 한 1시까지 계셨다고 해요. 어디서 만나셨습니까? 집 근처 빵집 같은 데서 만났습니다. 그 안에 불이 좀 켜져 있어가지고요. 서로 얼굴이나 그런 것들은 다 볼 수 있는 상태였습니다. 이거는 제 명예가 달린 일이라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 박주호 의원분은 아까 1분이라고 했지만 2분 44초를 통화했고요. 이거는 제가 사퇴하겠습니다. 하지만 절대 명예로서 제가 통화를 안 하고 동의를 안 받은 거는 절대 저 동의를 못 하겠습니다. 이른바 빵집 회동 당사자 홍명보 전 감독은 미국 갔고 이임생 전 이사는 캄보디아를 갔고 청문회도 곧 있어야 되는데 다 해외로 가네요. 그렇죠. 나가월드 FC 기술이사로 이임생 전 이사 부임을 했다고 합니다. 이직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당장 이직을 한 것, 밖으로 나간 것을 법적으로 문제 삼을 수는 없겠지만요. 이미 행정소송에서요. 이번에 이 홍명보 감독을 선임하는 과정상에 문제가 있었다. 이임생 전 이사가 독단적으로 결정한 부분이 있다는 걸 1심 재판에선 적어도 확인이 됐습니다. 네. 이런 시점에서 출국은 좀 비판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 생각이 듭니다. 알겠습니다.